안녕하십니까, 박군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유도 발전기입니다. 동기 발전기의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유도 발전기를 다루고 갑니다. 전력 계통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발전기는 동기 발전기죠. 자, 그래서 이제 발전기의 이제 중심으로 이제 동기 발전기를 다뤘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도 발전기 한 강의 정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유도기하고 동기기가 다른 것은 뭐냐, 이런 것이죠. 고정자의 회전자계가 있죠. 자, 고정자의 회전자계가 있고, 자, 고정자의 회전자계가 있고, 이제 산상전류가 흐르게 되는 고정자의 이제 회전자계가 발생하죠. 자, 그것은 그죠, 동기 속도로 돌아가죠. 동기 속도, 계통의 주파수에 딱 일치하는 그 속도로 이제 회전을 하게 되죠. 자, 그것과 회전자가 실제 돌아가는 속도죠. 회전자가 실제 돌아가는 속도하고 회전자가 실제 돌아가는 속도하고의 그 관계죠. 그래서 동기기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속도가 같다고 해서 동기기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도기 같은 경우 이 속도가 다르다. 이 속도가 다른 이 속도를 갖다 뭐라고 불러요? 자, 슬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유도기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그러면 슬립이라는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슬립이 있어야지만이 이제 유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유도기 같은 경우는 슬립이 없으면 뭐 고무줄 없는 빤스나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 말이 정확히 맞는 말이죠. 슬립이 없으면 유도기가 성립이 안 되니까. 자, 슬립이 없다. 자, 슬립이 없다면 어떻게 돼? 유도기 같은 경우 회전자에 이렇게 코일이 있을 텐데 슬립이 없으면 뭐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이게 발생하지 않죠. 시간적 변화. 이 코일의 자속의 시간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죠. 이 자속이라는 것이 면을 기준으로 보면, 요 면을 기준으로 보면 B의 ds 벡터잖아요. 요게 이제 회전자계죠. 고정자 회전자계인데, 고정자 회전자계가 만든 자속 밀도, 이건 항상 일정하죠. 회전하면서도 그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하죠. 물론 산상 평행일 때요. 그래서 일정한 크기를 갖고 이제 그 분기 속도로 회전하는 거예요. 근데 얘도 같은 속도로 돌아간다 그러면, 얘도 같은 속도로 돌아간다면 얘도 그냥 여기 각이 B의 S, 이걸 면적 적분했을 때 이걸 면적의 크기라고 봐요. 여기 크기라고 봐요. 자, ds 벡터는 얘 면의 수직한 벡터죠. 같은 속도로 돌아가면 이게 코사인 세타, 얘랑 유지하는 각이 항상 일정해져 버리죠. 그러면 뭐예요? 자속이 일정한 값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뭐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 유기기전력이 발생하지 않죠. 유기기전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도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서 슬립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슬립이 필요하다. 즉 얘가 고정자 회전자가 돌아가는 속도하고 회전자가 돌아가는 속도가 달라줘야지만이 요 세타각이 계속 시간적으로 계속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시간적으로 변해주기 때문에 유기기전력이 발생할 것이고, 이거에 의해서 단락되어 있으니까 바로 유도 전류가 흐를 것이고, 자, 그렇죠. dt분의 d파이가 형성이 되고, 요것 때문에요. 자, 이게 지금 회전자 코일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유기기전력이 발생할 것이고, 이건 뭐 이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죠. 자,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를 것이고, 유도 전류가 흐르니까 바로 뭐예요? 회전자의 자계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전자의 자계하고 이 고정자의 이 회전자계랑 둘이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유효분의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 우리가 전동기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주면요. 그렇죠. 이쪽에서 기계적인 입력을 줘서 이쪽 전력계통 쪽으로 이게 피를 보내주면, 전달해주면 이거는 이제 발전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얘를 만들어주는 파트가 뭐냐? 그럼 결국 뭐냐면 무효전력 파트예요. 이 유효분 전력을 갖다 전달시켜주게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무효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동기기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직접 여기다가 직접 코일을 감아가지고 여기다가 여자기를 주죠. 자체 여자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전류를 직접 흘려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 그죠, 계좌자속을 만들어버리잖아요. 이 계좌자속을 만들어서 이 전기자 자속과 바로 연관시키도록, 바로 뭐냐면 바로 힘의 교환이 나타날 수 있는, 자, 이 고정자 자속과 바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자체 여자 시스템이 있어. 자체적으로 뭐냐면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유도기 같은 경우 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유도기가 이제 심플해지는 거죠. 없기 때문에 심플한데, 무효전력은 그러면 누구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이제 전력계통으로 받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전력계통으로부터 지금 받는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자, 그러니까 유도기는 결국 이제 슬립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유도, 전동기가 됐든 발전기가 됐든, 그렇죠. 슬립이 만들어진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자, 이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누구로부터 받는 에너지냐? 그러면 전력계통으로 받는 에너지다. 그래서 전동기 모두가 되든 발전기 모두가 되든, 자, 무효전력은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전력계통으로부터 흡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다만 발전기냐 이제 전동기냐 차이는 바로 이제 유효전력의 이제 공급과 흡수 방향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그렇죠. 전동기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뭐냐면 발전기가 되는 입장인 것이죠. 이제 그것만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슬립의 이제 양상이 이제 바뀐 거죠. 모터일 때는 지금, 이제 모터일 때는 이제 슬립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발전기일 때는 이제 슬립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즉,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냐면은, 이제 0으로 따면 슬립이 0에서 1 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ns-n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영역이죠. 플러스 0, 1에서 0, 이건 피우값으로 나타난 거지만 어쨌든 플러스 영역이에요. 1보다 큰 영역이에요. 왜? 얘가 더 작기 때문에. 그죠? 이때가 이제 전동기 모드예요. 그래서 이 자속이 이 회전자 코일을 갖다가 틀고 지나가면서 그 에너지의 전달은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럼 에너지 전달 이쪽으로 흐름을 바꾸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더, 이 자기장의 속도가 더 빨라져 버리면 돼요. 얘가 더 속도가 더 빨라져 버리면 돼. 얘보다 더 빨라져 버리면 돼. 그 모두가 이제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더 빨라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n이니까 0보다 작아지는 모드가 바로 이제 발전기 모드라고 보시면 되죠. 어차피 둘 다 슬립이 필요한데, 결국 이제 P를 갖다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줄 것이냐라는 관점이죠. 주게 해주려면 바로, 그렇죠. 속도를 갖다가 이제 얘 동기 속도보다, 얘보다, 즉 고정자 자기의 속도보다 얘가 더 빨라지면 내가 에너지를 갖다가 저쪽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유도 전동기부터 알아보면 여기가 유도 전동기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다 이제 그려본 것이죠. 무부하라고 생각해봐. 지금 이제 부하를 안 걸었을 때라고 가정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 토크 곡선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 거의 이제 여기 이제 동기 속도까지 이제 속도를 갖다 높여서 올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스스로는 여기 동기 속도에 도달할 수 없어요, 사실은. 발생하는 토크가 동기 속도에 도달하는 순간 0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0이 되는 순간에 뭐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슬립이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 이 자기장이 사라지게 돼요. 이게 자기장이 사라지면 뭐가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토크가 0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 이제 그 전에는 전류가 있었지만, 그죠? 여기 0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뭐냐면 얘를 갖다 끌어줄 만한 토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맥시멈 가봐야 우리가 동기 속도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도 무부하라 할지라도 자중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냐면 여기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기 속도 근처까지밖에 못 가요.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절대로 뭐냐면 여기를 갖다 지나갈 수 없죠. 동기 속도를 갖다 극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버려 뒀을 때는 기본적으로 얘는 그 전동기 모드로 이제 있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전력계통이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 그래요. 이제 뭐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상황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발전기 모드로 바꾸고 싶으면 당연히 얘가 얘의 속도보다 더 빨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빨라져야 되니까 얘를 갖다 더 빨리 돌려줄 수 있는 외부에, 그렇죠? 결국 그죠? P를 갖다가 외부에서 기계적인 입력으로 줘야지만이 발전기가 되는 것이죠. 즉 이제 외부에서 터빈을 이용해 가지고 원동기를 통해 가지고 여기를 갖다 더 이제 돌려준다 그러면 여기를 갖다 극복해낼 수가 있죠. 이쪽으로 넘길 수가 있죠.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바로 뭘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슬립은 0보다 작아지면서, 슬립은 이제 0보다 작아진 영역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제 발전기 모드로 바뀐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이런 데서 운전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운전하느냐, 여기서 운전하느냐가 완전히 다른 거죠. 얘는 이만큼의 P를 지금 받아 쓰는 거고, 얘는 이만큼의 P를 갖다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전동기 입장에서 플러스면 흡수잖아요. 그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동기 입장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공급하는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에너지를 갖다 공급하고 있는 토크다. 뭐 토크에다가 이제 오메가만 곱하면 이게 파워니까 이만큼의 유효 전력을 전력계통으로 공급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동기 발전기죠. 자, 유도 발전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전동기에서 원동기가 동기 속도 이상으로 회전시키게 되면 유도 발전기가 된다. 동기 속도 근처까지 이제 전동기 모드에서 올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스스로는 발전기 모드로 넘어갈 수 없으니까
원동기의 추가적인 기계적 입력을 통해 가지고, 이게 발전기가 되기 위해서 기계적 입력을 동일하게 또 넣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동기 발전기에서도 당연히 유효전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터빈이라는 게 필요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터빈이 그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토크만큼이 P로 바뀐다, P로 전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도 발전기는 자체 여자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무효전력을 공급할 수 없을 뿐더러, 그렇죠? 무효전력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죠. 자체 여자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무효전력에 대해서만큼 자기가 필요하잖아요. 자기가 무효전력이 필요한데 그 무효전력은 전력계통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자, 발전 전압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없죠. 그렇죠? 동기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죠. 자체 여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AVR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전압으로 착착착 바꿔낼 수가 있죠. 그래서 전력계통의 큰 대규모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해서는 동기기가 적합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유도 발전기가 계통과 연계해서 운전하는 경우는 이제 무효전력을 갖다가 이제 요걸 만들기 위해서요. 자, 회전자 자개죠. 얘를 만들기 위해서 무효전력을 전력계통으로부터 얻으면 되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유도 발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도 전동기나 발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독립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죠. 유도 발전기 있고 전력계통과 연계되지 않아. 그런 경우는 당연히 그 자기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걸 공급해 줄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해요? 카패시터 뱅크가 필요한 것이죠. 카패시터 뱅크로부터 그 무효전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유도기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풍력 발전기로 유도 발전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암만 해도 이제 유도 발전기가 이제 타워에다 올려야 되다 보니까 이제 무게나 중량에 좀 더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도기로 만들면 이제 장치가 심플해지기 때문에 중량이 좀 가벼워져서 유도 발전기 쪽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유도 발전기에도 이게 회전자의 모양에 따라 가지고 농용이나 이제 그다음 권선형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권선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중 여자형 유도 발전기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거는 이제 권선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회전자 형태가 이제 농용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랑 이제 동일한 농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속도를 갖다가 운전 중에 가변한 스타일은 아니고 일정 속도로 운전하는 시스템에 적용하는 방식이고, 얘는 속도에 대한 가변이 가능하다. 즉 슬립에 대한 이동이 가능하다. 주파수 변조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 여자라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렇죠, 유도기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전력계통부터 뭘 받아야 돼, 항상? 전력계통으로 받든 안 자체적인 독립발전기 같은 경우는 뭐 캐패시터 뱅크로 받든지 무효전력은 무조건 받아야 돼. 자, 그래서 뭐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 여자에다가 추가적으로 회전자를 갖다가 여자하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어. 그러면 이제 이중 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물론 첫 번째 우리 여자는 무슨 여자냐면 무효전력을 받아서 여자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전력계통으로부터 무효전력을 받아서 여자 되는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 여자는 이제 그런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다 동일한데 권선형이기 때문에 회전자 쪽으로 직접 또 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이제 이중 여자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회전자 축에다 변압기 설치해 가지고 직접 거기를 통해서 추가적인 여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발전기로 만들 수 있고 속도 조정도 어느 정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뭐 최근에는 이중 여자형 유도 발전기를 갖다가 많이 채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 여자형 유도 발전기라는 게 있다고 했죠. 이거는 권선형 유도 발전기입니다. 권선형인 경우에만 하죠. 이제 농형인 경우는 우리가 회전자에다 직접 여자를 가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속도 제어,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하는 방법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2차 여자법이라는 게 있어요. 2차 여자법과 여기에 유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차 여자법이 권선형에 여기 회전자 쪽에 코일이잖아요. 그 코일 쪽에 슬립링 브러쉬를 통해 가지고 그죠. 2차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제 회전자 쪽을 갖다 2차 회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전자에다가 직접 이제 여자하는 방식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 운전 슬립을 갖다 바꿔서 속도 제어하는 방법이 이제 2차 여자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랑 여기랑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농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있어서, 자,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전동기 모드로 여기까지. 동기 속도에 오지를 못해. 동기 속도까지는 다다르지는 못해요.
자, 그 상태에서 원동기로 돌려서 이쪽으로 넘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모드로 이쪽으로 이제 넘긴다는 이야기죠. 원동기가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동기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이제 전동기 모드에서 바로 이쪽으로 넘겨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쪽으로 발전기 모드로 바로 전향할 수 있다. 굉장히 아이디얼한 어떤 모드처럼 느껴지죠. 자, 이렇게 넘기려면 사실 필요한 게 뭐냐면 원동기가 실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예, 유효분에 대한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기계적으로 유효분을 받았지만 그죠? 유효한 에너지를 받아야지만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은 이제 변함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이중 여자형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이제 Q를 갖다 이제 공급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죠? 예, 그건 기본적으로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통해서 뭐냐면 여자가 한 번 더 들어간다 했더니 이제 이중 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무효분에 대한 공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사실은 그럼 뭐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이쪽으로 넘겨주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예, 유효분에 대한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란 말은 쓰지만은 얘는 예, 무효분에 대한 공급을 받기 위한 여자고, 여기는 뭐냐면 유효분의 공급을 받기 위한 여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이 전동기가 이제 발전기 모드로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으로 이제 받으려고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전력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가 슬립링 브러쉬라는 게 있어야 되고, 여기는 이제 권선형이어야지만이 우리가 여기다가 선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직접 이제 전압을 몰아줄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교류 전압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계통이 일부의 유효 전력을 여기다가 이제 공급해서 발전기 모드로 전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이제 교류가 될 것이고, 여기 통과일 때는 교류겠죠. 당연히 이제 여기 지나가면서 뭐야? 여기가 이제 정유기가 될 거고, 여기는 다시 이제 교류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인버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환이 되는데, 이 인버터에서 뭘 조정해서요? 이제 주파수를 조정하겠죠. 주파수를 조정하는데, 이 발전기의 회전자 코일의 주파수랑 맞춰가지고 우리가 제어를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회전자 코일의 전압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회전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슬립 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전동기로서 슬립 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회전자 전압은요. 자, 회전자 전압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때 이제 슬립을 S라고 할게요. 자, S의 E2로 운전하고 있겠죠. 자, E2는 자 이렇게요. 4.44의 F의 N의 파이 S 이렇게 되겠죠. 이 유기기 전력은 당연한 거겠지만은 회전 속도가 얘가 회전 속도가 점점 회전자의 회전 속도가 늘어가게 되면 이제 슬립은 이제 1에서 점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주파수가 전원의 주파수가 되는 게 아니라 슬립에 되는 주파수가 되는 거죠. 점점 속도가 빨라질수록 뭐냐면 이 주파수가 점점 떨어지는 것이죠. 이 주파수가 회전자 쪽 주파수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회전자 축의 전압은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즉 슬립에 따라 가지고 점점 그 전압이 이제 점점 작아지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정지일 때가 1이니까 1에서 0으로 가죠. 0일 때가 이제 동기 속도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동기 속도 근처에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이 값은 거의 이제 굉장히 작은 값이 될 거라는 거예요. 0.0 몇 곱해지니까, 그죠? 자, 요런 전압이 이제 회전자 코일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쪽에 여자는 전압은 여기랑 주파수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여기랑 주파수가 같은 전압을 갖다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자는 전압은 요 전압과 주파수가 동일한 전압으로 이쪽에서 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동상으로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상으로 180도 틀어진 전압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동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동상의 전압을 가지고 이제 제어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전압을 갖다 VS2라고 할게요. 자, 여기를 S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여기도 뭐냐면, 여기 슬립에 따라 여기 주파수도 여기서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은 주파수를 맞춘다는 거예요. 여기랑 요놈이랑은 주파수를 동일하게 맞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SE2하고 누구랑요? SE2하고 VS2가 이제 같다라고 우리가 한번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을 S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S는 자, E2의 VS2다. 자, E2는, 여기 S가 빠진 E2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지시의 2차측 기전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2차측 회전자 전압이라고 보시면 되죠. 정지시.
다른 말로 말하면 전원의 주파수 상태에서의 유기기전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값과 이 값의 이제 크기의 비로 이게 슬립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정할 때 이게 원하는 슬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가 이제 원하는 이제 운전 지점이 될 거예요. 근데 발전기 모드가 되려면 여기 전압은 이제 여기는 이제 제어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전압을 제어할 건데 요 전압을 여기상으로 마이너스로 가져가게 되면 여기랑 이제 위상을 갖다 뒤집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가지게 되면 여기가 뭐가 돼요? 0보다 작아지는 모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상을 가지고 요 전압을 조정을 하게 되면 슬립의 크기도 조정이 되고, 슬립의 크기가 조정이 된다는 게 뭐예요? 여기가 요 지점이죠. 운전 지점이잖아요. 여기를 갖다 조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모드에서 이쪽으로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이제 플러스일 텐데, 요 전압을 가지고 뭐냐면, 여기를 갖다 마이너스로 넘겨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말하지만 뭐예요? 유효분이에요. 즉, 꼭 역할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등가로 보면은 원동기 돌려서 이쪽으로 넘기는 거나 같아요. 사실 여기 유효분이 공급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값을 넘길 때 요 값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제어를 해주냐에 따라서 여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가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가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값을 조정하면서. 여기는 뭐 인버터니까 뭐 주파수의 크기랑 이제 크기도 이제 조정이 가능하겠죠. 자,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제어하는 게 바로 이중 여자형 유도 발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써놓은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형 유도 발전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권선형이어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 자, 고정자는 무효전력을 흡수하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무효전력이 이제 흡수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한 번 여자가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결국, 이 고정자를 통해서 무효전력을 흡수를 했지만, 결국 그 자기장은 결국 어디 쪽이에요? 그렇죠. 회전자 측의 자계를 갖다 만드는 거죠. 슬립 운전을 하게 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자에다가 직접 또 여자하는 부분이 있었죠. 여기다가 회전자 측에다 직접 여자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두 번 여자한다 해서 이중 여자예요. 하나는 이제 이쪽 여자는 무효전력이고 이쪽 여자는 뭐냐면 유효전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갖춘 시스템이 바로 이제 이중 여자 시스템이다. 동기속도 이하라는 것은 뭐냐면 전동기 모드라는 이야기잖아요. 전동기 모드에서 즉 유효전력을 사용하는 모드에서 회전자의 여자를 통해서 어떤 모드로 전환이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발전기 모드로 다이렉션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굉장히 요즘은 뭐 얼마나 제어를 잘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죠. 저 혼자 운전하는 게 아니라 전력계통에다가 같이 연계돼서 운전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제어를 잘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발전기가 이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동기 발전기가 잘 운전하다가 계좌가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런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도 발전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동기 발전기가 잘 돌아가고 있어. 그러다가 뭐냐면 계좌가 상실했어. 계좌 전류가 갑자기 뭐냐면 어떤 이유로 계좌 전류가 흐르지 않아. 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여기다가 이제 코일 감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계좌 전류를 갖다 흘려줘가지고 여기를 갖다 자석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계좌 자석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에 의해 가지고 또 전기자 자석도 있죠. 여기에 또 전기자 자석이 있죠. 이 두 개가 사실은 이제 관계가 되면서 서로 이제 에너지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얘가 사라졌다고 봐요. 서로 이제 이 관계가 뭐냐면,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면, 이게 결국 부하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하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뭐냐면, 얘가 뭐 이쪽으로 회전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못 가도록 억제하는 힘이 작용해, 사실은. 이 힘의 작용 중에서 억제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밀고 당기면서 이제 얘가 이제 한쪽에 받쳐주면서 얘가 돌리는 그런 구조라고 보면 이렇게 돌리는 구조. 그러니까 이게 전기자 자석이고 이게 전기자 자석이고 계좌 자석이라면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돌리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힘의 작용이죠. 그래야지만이 사실은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이죠. 이렇게 밀면서. 근데 만약에 이런 상태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이제 계좌 자석이 없어졌다. 즉 여기가 0이 돼 버려 가지고 이게 계좌 상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없어져 버렸어요. 얘가 버틴다는 것은 뭐냐면 자계 관계에 의해서 뭐냐면 힘이 작용하는 건데, 사실은 얘가 더 이상 뭐가 아니라고요? 얘가 더 이상 여기가 더 이상 자석이 아니야. 그러면 얘랑 서로 힘의 작용을 해요, 안 해요? 못 하죠. 근데 여기는 이미 뭐냐면 터빈으로 그냥 원동기 입력을 갖다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얘가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이 얘랑 힘의 작용을 안 하니까 뭐냐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 버리겠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우리가 댐퍼건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댐퍼건선이 없다 할지라도 이 자체가 뭐예요? 고체 덩어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버려요? 아까처럼 유도 발전기가 돼버려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자가 돌아가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유도 발전기, 얘가 더 빨라지면서 슬립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에 뭐가 발생해요? 당연히 유도 전류가 흐르면서 그것이 또 자기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그 자기를 만든다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뭐냐면 전력계통으로 또 Q를 갖다가 끌어당기는 지금 운전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게 더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뭐냐면 Q를 더 많이 당겨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dt분의 dφ인데, 자, 얘가 뭐, 빨리 돌아간다는 그 자체가 뭐냐, 변화율이 크다는 것이죠. 그럼 얘가 크다는 이야기고, 뭐도 크다는 이야기고, 얘가 크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 얘가 크다는 이야기죠. 결국, 무효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그런 상태로 운전이 된다. 당연히 얘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얘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슬립이 발생했잖아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유도 발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이쪽으로 공급이 돼요. 어느 정도는. 그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무효전력을 엄청나게 지금 땡겨오는 상태이고, 피는 이쪽으로 공급이 돼요. 모두는 여기 발전기 모드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모드가 아니고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모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무효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땡겨오는 그런 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 주변에 전압을 갖다가 굉장히 떨어뜨려요. 주변에 이제 전압이 불안정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계좌 상실이 발생하게 되면 빨리 이제 발전기를 차단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주변의 전압이 확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용량의 무효전력을 흡수하게 되므로 이제 주변 계통의 전압을 갖다 많이 떨어뜨린다는 이야기예요. 전압가가 크게 나타나서. 그래서 어떤 전압 불안정의 문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상태가 되면 빨리 이제 발전기를 차단해 주는 것이 맞겠죠. 보호를 해 주는 게 맞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